안녕하세요. 주니포토 이준희 작가입니다. 오늘도 사진 초보자들 혹은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사진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초보 시절에 내 사진은 왜 쨍하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사진을 쨍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정으로 칼같이 선명한 화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화질이 좋은 렌즈를 찾아다닌다든지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쨍한 사진, 그럼 선명한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할까요? 초보 시절에는 빛이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사진은 빛이란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예뻐 보이는 것 위주로 담게 되는데요. 이제 주니포토 유튜브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라는 것 정도는 알게 되셨을 겁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는 잘 몰랐던 부분이고요. 빛이 풍부하게 기록될수록 사진은 선명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직광을 받은 인물이나 사물은 디테일 표현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 사진들은 촬영 후 선명하게 하는 보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고급기 카메라에 번들 렌즈만 사용해도 어느 정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결론은 여러분이 빛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다 쨍한 것이 아니라 빛을 잘 받은 사진일수록 쨍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을 때 올바른 자세로 사진을 찍지 못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혹은 노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느린 셔터 스피드로 찍어서 흔들려 버린 겁니다. 자, 올바른 자세를 보죠. 피사체를 향해서 45도 옆으로 서고 왼손을 둥글게 말고 겨드랑이를 바짝 붙여줍니다. 그 위에 렌즈를 얹고 뷰파인더의 고무 부분을 미간에 바짝 붙여줍니다. 그리고 숨을 참고 검지로 가볍게 셔터를 누릅니다. 자, 세로 사진입니다. 앞에 가로 사진 자세에서 카메라만 반시계 방향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셔터를 가볍게 눌러주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반대쪽으로 아래로 셔터를 내리고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면 지지대보다 셔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정석은 위쪽 반시계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려서 찍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낮은 앵글을 찍을 때의 자세입니다. 자, 왼쪽 무릎, 한 무릎은 바닥에 붙여서 앉아주시고 그 위에 팔꿈치를 얹으시고 왼손을 둥글게 말아서 그 위에 렌즈를 올려두시고 똑같이 뷰파인더의 고무 부분을 미간에 바짝 대고 숨을 참고 셔터만 누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적인 자세입니다. 보통 로우 앵글로 찍을 때 허리를 굽혀서 잘못된 자세로 사진을 찍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사진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항상 안정된 자세로 사진을 찍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느린 셔터 스피드로 사진을 찍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삼각대를 이용해 주시거나 주변에 난간 같은 지지대를 잘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사진을 조심해서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사진이 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셔터 스피드 공식이 있는데요. 초보분들은 당연히 처음 들어보시겠죠? 렌즈의 초점 거리 분의 1. 만약 내가 50mm 렌즈를 사용하고 있다면 50분의 1초보다 짧은 순간, 예를 들어서 80분의 1초라든가 100분의 1초, 125분의 1초 쪽으로 셔터 스피드를 두시면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초보시니까 조금 더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하시면 50mm로 찍으실 때 50분의 1초가 아니라 최소 100분의 1초 정도로 생각하시면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사항은 초점인데요. 간략하게 초보들의 초점 설정 문제들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지된 피사체를 찍는 AFS 혹은 캐논은 원샷 AF로 촬영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초점 포인트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맞추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세 번째, 한 번만 반셔터 누르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누르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네 번째, 피사체가 밝은 곳에 위치해 있는지. 어두운 곳에서는 초점을 잘 못 잡습니다. 다섯 번째, DSLR의 경우에는 핀 틀어짐이 없는지 센터 점검을 정기적으로 가서 확인하시고. 여섯 번째, 자신의 카메라의 다양한 초점 퍼포먼스를 잘 알고 있는지. 일곱 번째, 인물의 경우에는 눈에 정확히 초점이 맞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모두 지켜야지만 초점이 정확히 맞아 선명한 사진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300만원짜리 카메라에 200만원짜리 렌즈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은 그 카메라의 가치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위의 사항만 잘 지켜도 사진은 이미 충분히 선명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 때에 따라서 어떤 사진을 더 선명한 사진을 원한다 하시면 로우 파일로 촬영하시고 후보정으로 샤프니스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보정하시면 됩니다. 로우 파일로 꼭 촬영해야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볼 예정입니다. 로우 파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카메라의 메뉴에서 로우 파일을 선택하시고 촬영 후 라이트룸으로 불러오시고 현상 툴의 선명하게 하기 메뉴를 이용해서 양과 반경을 올려주시면 샤프니스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올릴수록 선명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반경을 올리면 입자감의 굵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굵직한 입자감으로 샤프니스를 올릴지 실키한 느낌, 세밀한 느낌으로 샤프니스를 올릴지 결정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최근 업데이트에서는 텍스처라는 메뉴가 생겼는데요. 이를 통해서도 샤프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 리사이즈가 남아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리사이즈는 사진을 원본 사이즈를 받아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용량, 사이즈를 줄여서 스마트폰으로 넣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업을 잘 해줘야지만 스마트폰 등의 사진을 전송할 때 용량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카톡 단체방에서 막 한 장에 10MB짜리 사진을 올리는 사람 아주 보통입니다. 그럼 리사이즈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포토웍스, 두 번째가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맥에서는 포토스케이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프로그램 다 모두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한 번만 사용해 보시면 리사이즈가 아주 쉽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리사이즈를 하시길 바랍니다. 초보들은 사진의 선명도를 급격히 올리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잘 찍은 사진은 충분히 선명하다고요. 그런데 사진은 꼭 선명한 사진이 좋을까요? 어떤 사진들은 선명함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명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드러워서 좋아 보이기도 하는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진들은 오히려 선명도를 낮춰서 제가 받은 인상을 부드럽게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일부러 선명도를 떨어뜨려서 보정한 사진들입니다. 유화 같은 질감 혹은 인상주의 그림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선명도라는 것은 표현의 한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무조건 선명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저는 부드럽게 후보정하는 편입니다. 자, 결론 짓자면 촬영 때 잘 찍으면 이미 충분히 선명하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선명한 사진에 집착하지 말고 내 촬영 습관부터 잘 확인하자. 그리고 사진의 선명도는 표현을 위해서 일부러 부드럽게 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초보자 혹은 입문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계속해서 주니포트 실전 강의를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니포트 이준희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